자영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태국에서는 외국인이 이제 사업을 하시게 되시게 되면 이제 비자도 바꾸셔야 돼요. 워크 퍼밋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그리고 법인을 내셔야 됩니다. 법인을 내고 그리고 태국인 3명 이상을 무조건 고용하셔야 돼요.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법인이 되어 있지만 직원이 없잖아요. 하지만 직원 3명을 가라로도 넣어야 돼요. 그냥 가라로 딴 사람을 그냥 태국인 아무나 들여도 넣어서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용보험, 뭐 산재보험 이런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그게 들어가요. 그 비용을 줘야 됩니다. 그 비용이 뭐냐면 이제 한 달에 인당 그냥 한 달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인당 한 1000밭 조금 더 들어갑니다. 1000밭에서 1000밭 조금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4, 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당. 그렇게 되다 보니까 3명을 제가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3명을 무조건 해야 돼요. 3명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명 이상이기 때문에 한 달에 3, 4천 밭, 한 달에 뭐 세금까지 포함한 법인까지 내셔야 되니까, 그리고 뭐 태국에서 이제 기장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세무를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인을 냈기 때문에. 그 세무를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태국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 다 하시게 되면 한 달에 10,000바 정도는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그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 생각 안 하시고 이제 섣불리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세금 내고 태국인 직원에 그리고 워크퍼밋 내셔야 되고 법인 비용까지 다 포함하시면은 한 달에 10,000바 이상씩은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40만 원 정도는 그냥 깨진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깨지는 겁니다. 월 급여 외에 세금이라든지 그런 걸로만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돌려받을 수 있는 돈도 아니잖아요. 세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사업을 하시려면 무조건 자영업을 하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비자를 바꾸셔야 되잖아요. 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워크퍼밋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내실 때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법인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법인 개설 비용은 자본금 200만 바 이상부터예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8천만 원 이상부터 법인을 내셔야 되는데 뭐 법인 200만 밭이면 외국인 1명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법인이 400만 밭, 자본금이 400만 밭이라고 하시면은 외국인 2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00만 밭 이상 올라갈 때마다 외국인이 1명씩 추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00만 밭짜리다 그러시면은 3명이겠죠? 외국인 3명이 가능한 워크퍼밋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한국인 2명에서 동업을 하고 싶다. 그럼 2명이 다 워크퍼밋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시면은 400만 밭짜리 법인을 내셔야 돼요. 200만 밭짜리 법인을 내신 다음에 워크퍼밋 2명을 낼 수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법인 낼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업체도 이제 선택을 했었고 이제 했었지만 그렇게 얘기를 거의 대부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만 밭, 자본금이 200만 밭에 외국인 1명 그리고 자본금이 400만 밭일 때 외국인 2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법인 처음에 개설 초기 법인 비용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비싸게 했어요. 5만 밭 정도에 했는데 200만 원 정도예요. 우리나라 돈 법인 개설 비용만. 그러면 이쪽 변호사 사무실에서 태국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인 이제 내어주시고 그리고 자본금이 이제 200만 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자기네들이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돈만 내시면 돼요. 돈만 내시면 법인을 내줍니다. 그 변호사 이제 비용이 저는 5만 밭이었는데 뭐 저도 이제 살다 보니까 좀 싼 데도 있어요. 싼 데도 있고 저렴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3만 밭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법인 비용만 3만 밭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3만 밭, 4만 밭, 5만 밭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왜 그랬냐면 처음에 잘 모르다 보니까 한국인 그 에이전트 분한테 이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에이전트 분도 변호사 비용 외에 자기도 이제 어느 정도 비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비싸게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알아보시면 조금 저렴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워크퍼밋 비용
내셔야 되잖아요. 제가 비자 얘기를 따로 하려고 했는데 그냥 같이 할게요. 워크퍼밋을 내셔야지만이 태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워크퍼밋. 그렇기 때문에 워크퍼밋 비자를 내시려면 1년 정도 이제 1년으로 이제 비자가 나오는데 갱신을 매년 하셔야 돼요. 갱신을 매년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워크퍼밋을 신청하고 하는 거를 일반적인 분들은 잘 못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인 분들이 특히 더 못하실 수밖에 없는 게 태국어로 다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 뭐 회사라고 하시면은 회사도 비자 담당자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셔야 되는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일반 분들이 하시기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맡기신다고 하시면 에이전트한테 맡기신다고 하시면은 평균적으로 25,000바트 1년짜리 워크퍼밋 비자 하실 때마다 25,000바트에서 30,000바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달 자원 영업을 하실 때 매달 10,000바트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40만 원 정도가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자 비용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 비용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법인비, 그리고 워크퍼밋,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류적인 거가 자영업을 시작하실 때 들어가는 비용은 10만 바트 정도, 4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뭐 가게 이런 거 다 떠나서 비자하고 워크퍼밋하고 그러니까 워크퍼밋 비자하고 법인 비용하고 그리고 그런 걸 모든 거를 다 맡기셔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든 하시기 전에 자영업을 생각하신다고 하시면은 그 정도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자영업을 시작하셨다, 이제 시작하실 거다 하시면은 이제 가게를 많이 알아봐야 되겠죠. 가게도 천차만별이라서 제가 평균을 못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땅을 임대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지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가게를 얻으셔갖고 인테리어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뭐 따로 평균을 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기본적인 워크퍼밋과 그리고 법인 비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비자 얘기를 할 거예요. 비자 얘기를 할 건데 태국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뭐냐면 그냥 돈만 있으면 모든 비자가 다 쉽게 나옵니다. 그냥 돈만 있으면 모든 비자가 쉽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관광객분들 기준으로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일단은 주거를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 한 달 살기, 3개월 살기,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내가 받는 비자 처음에 들어올 때 3개월이 나오잖아요. 그 3개월 내에 그냥 철수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전혀 관련이 없고요. 1년 살기부터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장기간 이제 태국에서 살고 싶다. 1년 살기를 목표로 오고 있다. 그러시면은 일단 비자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추천해드리지는 않아요. 1년 살기를 목표로 오신다고 하시면은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일단 첫 번째로 비자론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학생 비자 ED 비자죠. 학생 비자는 이제 공부를 이제 목적으로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학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학원이라든지 학교를 통해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비자를 받으시면 되고 학교라든지 학원에서 준비 서류를 다 해줍니다. 돈만 주면 다 해줘요. 그리고 ED 비자를 받으시면 1년 비자를 받으실 수 있어요. 가장 많은,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비자론,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바로 ED 비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제 30, 40대 분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은퇴 비자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 40대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ED 비자 같은 경우는 1년이라서 에이전트 비용이 평균적으로 25,000바트이라고 해요. 그러면 태국에서 에이전트들이 학원이라든지 뭐 이런 걸 등록을 다 해서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평균 금액은 25,000에서 3만 바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비용을 주시면 1년 ED 비자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ED 비자로 1년 살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추가를 하신다고 하시면 더 있고 싶다 하시면은 언어를 바꾸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국어로 비자를 받았으면 다음에는 영어로 비자를 받고 영어를 배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바꾸신다고 해요. 저도 잘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ED 비자를 연장해서 2년 3년씩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ED 비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퇴 비자인데 은퇴 비자는 말 그대로 50대 이제 50세 이상 우리나라로 따지면 51세가 지나시면 은퇴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고 은퇴 비자도 마찬가지로 초기 비용은 25,000에서 3만 바 정도 에이전트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렇게 하시면은 1년씩 연장하시면 됩니다. 은퇴 비자가 가장 쉬워요. 가장 쉽고 또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다음이 논5 비자입니다. 논5 비자. 논5 비자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일하시는 주재원분들, 가족분들이라든지 뭐 학생으로 오시는 분의 부모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논5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결혼 비자도 마찬가지로 논5고요. 그렇게 해서 비자를 받으시는 건데 논5도 이제 순서대로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논5 비자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일하시는 분들, 워크 퍼밋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이제 뭐 와이프라든지 가족분들은 이제 논5 비자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논5 비자 받는 거고 평균적으로 1년짜리 비자를 받는 비용은 25,000, 3만 바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5 비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직접 하실 수 있으면 싸게 다 하실 수 있어요. 모든 비자가 직접 하시면 싸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 내는 게 서류가 굉장히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다 에이전트로 그냥 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비자가 관련된 게 또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에이전트를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에이전트 비용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편해요. 그냥 에이전트들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요. 뭐 서류 내가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냥 달라는 것만 주면 되니까요. 뭐 여권 사본이라든지 뭐 필요한 것만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되고 그거 비용도 마찬가지로 25,000, 3만 바십니다. 그렇게 해서 비용은 뭐 비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태국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는 게 에이전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 들어가긴 하지만 비용만 있다고 하면 비자는 원하시는 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내가 이제 받으실 수 있는 비자를 선택해서 받으시면 돼요. 내가 아무런 뭣도 없는데 그냥 논어 비자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는 아니지만 내가 조건이 된다고 하시면 논어 비자, 내가 조건이 된다고 하시면 뭐 논비, 워크 퍼밋 비자, 뭐 은퇴 비자 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그냥 그 비용은 1년짜리 비용은 거의 대부분 25,000, 3만 바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엘리트 비자가 있죠. 엘리트 비자가 뭐냐면 태국에 5년, 10년, 20년 이제 주거를 하실 수 있는 비자예요. 말 그대로 그 엘리트 비자는 사업을 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워크 퍼밋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일을 할 거면 뭐 사업을 하든 일을 할 거면 무조건 논비를 받으셔야 돼요. 워크 퍼밋 비자를 받으셔야 되고 엘리트 비자는 말 그대로 내가 좀 편안하게 태국에서 왔다 갔다 그냥 편안하게 나는 그냥 20년 동안 5년 동안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거다. 뭐 5년이 뭐 1년이 됐든 3개월이 됐든 그냥 편안하게 왔다 갔다 받고 싶다. 왔다 갔다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엘리트 비자를 신청하시면 되는데 20년짜리 엘리트 비자가 50만 바시라고 해요. 50만 바시면 2천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엘리트 비자를 신청해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매번 1년 동안 또 계속 비자를 갱신해야 되는 비용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5,000바 정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이면 1년 동안 계속 연장해서 10년이면 25만 바시예요. 그리고 20년이면 또 50만 바시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그냥 내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게 비자를 20년짜리 받는 거죠. 그리고 왔다 갔다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엘리트 비자 같은 경우. 일단 종합을 제가 30, 40대 분들, 그러니까 제
이제 기준으로 여러 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뭐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 드리면 일단 주거비용은 70에서 80만 원 정도 선에, 그러니까 상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또 중상급이죠. 중간급. 그리고 조금 낮추신다고 하시면은 주거비용은 더 낮추실 수 있기 때문에 뭐 40만 원, 그러니까 제가 그냥 딱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시는 콘도로 기준을 잡았을 때 콘도 40만 원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식대비 한 달에 30만 원. 그리고 교통비는 내가 택시를 타고 다니실 건지 바이크를 렌트하실 건지 렌트 말고 사실 건지, 그리고 자동차를 하실 건지, 그렇게 해서 금액이 달라지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렌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달에 10만 원, 10만 원 정도 오토바이가 렌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총 비용은 일단 금액적으로 봤을 때 한 100만 원 이하기는 한데, 여러 가지 제가 내가 여기서 태국에서 뭐 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취미 생활도 하고 싶고 골프도 치고 싶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면은 거기서 이제 플러스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식주 비용과 기본적인 것만 따졌을 때 80만 원 정도, 저 같은 경우 1인 남성 기준 40대 기준으로 봤을 때 태국에서 한 달 동안 체류하면서 쓰는 비용은 그 정도 들어갑니다. 교통비, 생활비, 그리고 주거비, 그렇게 해서 8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거기서 이제 추가로 되는 거는 내가 이제 뭘 하느냐에 따라서 추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30, 40대 분들이 조금 즐기실 수 있고, 태국에 오셔갖고 좀 즐기실 수 있고, 좀 재미나게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금액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입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조금 장기로 있고 싶어서 만약에 자동차를 구입하든지 뭐 바이크를 구입하든지 집을 구입하든지 하실 때는 꼭 잘 알아보시고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외국인이 100% 내 명의로 사실 수 있는 것들 중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콘도는 외국인이 100% 자기 지분으로 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태국에서 거주지 증명서만 있으시면, 여권과 거주지 증명서만 있으시면, 거주지 증명서는 그 이미그레이션에서 가셔갖고 이제 받으시면 돼요.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뭐 등본 받으시는 것처럼 받으시면 돼요. 신청해서 받으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자동차도 구매 가능하세요. 그리고 내 명의로도 100% 됩니다.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예요. 오토바이도 내 명의로 사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증명서와 여권만 있으시면 구매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콘도, 바이크, 자동차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든지 뭐 땅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매하실 때는 법인을 내셔갖고 구매를 하셔야 되고, 법인은 49%, 태국인 51%라는 거, 이런 거 딱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저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태국인이 51%라고 해서 집을 뺏긴다? 뭐 이런 걸 들어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퍼센트가 그렇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법인으로 사셔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자기네들이 다 서류적으로 다 해준다고 하지만, 뭐 법적으로 49%, 51%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법적 분쟁이 되거나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실 때는 51%를 뺏길 수 있다는 걸 항상 가정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전빵으로 하신다 그러시면 그냥 콘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갖고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제 오늘 정보는 좀 어떠셨나요? 제 정보를 조금 더 다른 정보를 원하신다, 태국에서 사시는 분들한테 꼭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다 그러시면 댓글이라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잘 알아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